안녕하세요. 네오피아 팀장 이동영입니다. 지금부터 네오버 소코를 활용해서 엔트리 코딩 교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각 페이지마다 한번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내 블루투스 아이디와 컴포트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표시를 해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우리가 전체 레벨 1에서 배우는 12강 강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다 게임 위주 또 재미 위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전체 12강을 하시면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개념을 알게 되고 또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네오버 소코가 뭔지 엔트리가 뭔지 나와 있는데, 네오버 소코는 소프트웨어 코딩의 약어로서 네오봇의 여러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오봇이 메인 브랜드고 그 뒤에 다른 서브 브랜드가 붙는데 소프트웨어 코딩을 위한 제품이 네오봇 소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트리는 네이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인데요. 외국에 있는 스크래치를 대신한 한국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엔트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코딩 교육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배우는 명령어는 그 시간에 배우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 나오는 신규 명령어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날 필요한 하드웨어가 11페이지에 나옵니다. 오늘 준비물은 첫 번째로 녹색 컨트롤러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센서가 3개가 필요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녹색 이렇게 센서 3개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건전지가 1.5V 건전지 4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블록 같은 경우는 모양 꾸미기 할 때 필요한데 그것은 예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요, 엔트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playentry.org에 들어가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치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녹색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녹색 컨트롤러는 코딩 전용 컨트롤러입니다. 네오봇에 여러 가지 노란색 컨트롤러, 파란색 컨트롤러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녹색을 엔트리에서 활용합니다. 브록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녹색 컨트롤러의 시리얼 넘버 확인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교재를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를 보셔도 되는데, 여기 왼쪽 위에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이 회로 내부에 스티커가 한 장 붙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 끝 4자리가 내 컨트롤러의 시리얼 넘버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교재를 쓸 때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95FD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은 시리얼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요 확인하셔서 거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에 네오BT-95FD,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컨트롤러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과 혹은 다른 컨트롤러와 섞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꼭 내 컨트롤러의 시리얼 번호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잡아 빼면, 이렇게 잡아 빼면 회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전지를 넣는데 스프링 있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거기에 컨트롤 안쪽에 그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극성에 맞춰서 이렇게 건전지를 4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연결하면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부저 소리와 함께 켜지고, 여기 모드 왼쪽에 있는 1 프로그램에 그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위에 파란색 LED가 막 깜빡깜빡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컴퓨터와 연결을 해야겠죠. 컴퓨터와 연결하는 방법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라서 블루투스 기능이 있으면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라서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별도의 동글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동글을 꽂으시고 또 윈도우 7이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윈도우 8.1, 10 이런 경우에는 드라이버 설치 없이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동글이 설치되어 있거나 혹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정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여기 지금부터 이제 화면 동영상 캡처하는 걸로 좀 더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블루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쪽 화면에도 보이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화면은 제가 캡처를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시리얼 번호가 뜰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더 많이 뜰 수도 있고 또 저희 회사 같이 여러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에도 제 컴퓨터도 지금 3개가 뜨고 있고요. 나머지 개인 사용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뜨겠죠.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앞서 컨트롤러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했는데 맞는 거, 저는 95FD 맞는 걸 확인해서 연결을 누르겠습니다. 자, 연결을 누르고 나면 한 짧게는 10여 초, 10초, 15초, 길게는 한 30초 정도 있으면 연결됨 그리고 페어링됨 이렇게 순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만약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시리얼 넘버를 페어링 해버렸다면 여기 장치 제거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추가 블루투스 옵션에서 컴포트 번호를 확인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자, 다시 화면을 보시고 추가 블루투스 옵션을 클릭하시면 상단 메뉴에서 옵션, 컴포트, 하드웨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컴포트를 보시면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23번이 수신 그리고 24번이 송신 그 옆에 네오버 PT 95FD 시리얼 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신과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는 컴포트가 몇 번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제 컴퓨터는 24번이네요. 동글 사용자의 경우에는 동글을 뺐다 꽂거나 이렇게 하면 이 컴포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 하에는 컴포트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컴포트, 내가 쓰는 컴포트를 교재에 적어두시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 이건 나중에도 확인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표시를 해놨는데 내 컨트롤러의 시리얼 번호, 아이디는 몇 번인가요? 거기에 95FD. 컴포트는 몇 번을 사용합니까? 저는 24번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거기 네모칸이 좀 가로로 길게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트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여기 가운데 있는 블록이라고 있는 메뉴 맨 아래에 보면 하드웨어라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클릭하시고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클릭하십시오. 그 다음 저는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네오봇이 가장 위에 있는데 요 조금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오봇을 찾아서 선택하시고 컴포트가 이제 2개가 뜨는데 그 중에서 아까 확인했던 시리얼 포트 혹은 송신 포트가 몇 번인지 저는 24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시리얼 포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4번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연결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 잠시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연결 성공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화면은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단에 보면 하드웨어 연결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그 전에 없던 녹색 블록들이 새로 생깁니다. 이게 이제 네오버 전용 블록들이 있고요. 이 블록들이 있어야 피지컬 컴퓨팅이 가능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엔트리 자체에서 쓰는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만 가능한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한 내용이 25페이지까지 지금 연결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재 26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마우스로 지금 표시하는 이 부분이 실행 화면을 보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코딩하기 위한 블록들이 나열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블록을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여기서 블록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리스트 하드웨어 정보를 보는 창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상단 메뉴까지 총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림, 요 하나의 그림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객체, 우리말로는 뭐 객체, 개체 뭐 이런 말로도 하는데 오브젝트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는 여기 있는 코드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브젝트는 뭐 지금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데 뭐 2개, 3개 추가를 하면 여기 순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움말은 내가 이 블록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클릭하면 그 블록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우리가 지금 여기 녹색 컨트롤러와 연결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실시간 정보 값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배터리 값이 220 정도로 저는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은 아주 좋은 새 건전지다 그러면 250 이상 최대 255까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영역 조절 창이 있는데 이걸로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느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코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조절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 블록 카테고리를 눌러서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는 블록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면 오브젝트가 하나의 그림이 아니고 여러 개의 그림이 조합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그림을 확인하는 경우, 그리고 오브젝트를 쓸 때 어떤 소리를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신호, 변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상단 탭을 이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 조절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조립서를 더 넓게 쓰고 싶다면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정보 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 컨트롤러에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input 1, 2, 3, in 1, 2, 3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센서를 꽂으면 센서마다 정해진 위치가 있는 건 아니고 3개 포트 중에 한 군데에 꽂으면 되는데 여기에 센서를 꽂으면 각 위치에 맞게끔 센서 값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무것도 꽂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값이 모두 다 0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뭐 이런 출력을 사용할 때는 이 아웃포트에 꽂는데 출력 값이 여기에 그대로 표시가 되고 모터의 속도가 L모터, R모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대로 배터리 정보 값이 표시가 되는데 이게 0이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리모컨을 사용할 때 버튼 번호, 버저, FND 값을 수치로 다 표시할 수 있게끔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내용을 지금 설명드렸고요. 최대 255까지 숫자로는 최대 255까지 표시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센서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황색 센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주황색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빛의 양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여기 1번 포트에 이렇게 꽂으시면 자, 하드웨어 정보창이 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센서를 움직이는 대로 값이 저는 최대 한 75, 최저 지금 한 40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즉 주변의 밝기를, 주변의 빛의 양을 감지하는 센서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저값은 0, 최고값은 255인데 빛의 값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자,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을 때, 자, 그냥 반드시 놓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을 때 몇 정도로 표시됩니까? 제 자리에서는 지금 78 정도로 표시가 되네요.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78. 거기가 가운데가 좀 흰색으로 비어 있으면 쓰기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손으로 가려보겠습니다. 손으로 완전히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끔 가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제 컴퓨터는 0이라고 나옵니다. 연결하지 않거나 혹은 빛이 하나도 없을 때 0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뭐 꺼질 것 같으면 더하기 혹은 마이너스를 눌러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뭐 빼기가 시간을 줄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누르면 이제
자동 종료 기능이 있는데 이게 시간을 연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두울 때를 금방 좀 전에 했는데 정상적이라면 완전 가리면 0이 되어야 됩니다. 0이 되지 않으면 불량일 수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의 환경에 아까 78 정도 했는데 완전 밝으면 어떻게 되는지 카메라 플래시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 제자리 같은 경우는 한 220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더 밝으면 햇빛 있는 데를 간다든지 더 밝으면 아마 25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빛 센서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이 빛 센서는 빛의 밝기를 이용하는 센서다. 그래서 어둡거나 조금 밝거나 완전 밝거나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적외선 센서를 한번 활용해 볼 텐데요. 빨간색입니다. 일반 빛의 양과 적외선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연결해 놓은 센서를 뺄 필요는 없고요. 2번 포트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2번 포트에 꽂아서 저처럼 이렇게 고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2번 포트에 연결을 했고요. 지금 거기에 값이 어느 정도로 표시됩니까?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31페이지 한번 기록을 해보죠. 저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6이라고 한번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거 검은색을 한번 내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지금 검은색인데 반사되는 재질 말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검은색 뭐 하나 있을까요? 블록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검은색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색을 이렇게 됐더니 잘 안되네. 네,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 뒷면이 검은색인데 검은색을 댔더니 저는 25 정도 나옵니다. 25 정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을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한번 대보세요. 손을 댔더니 그보다 좀 더 큰 값, 저는 한 76 정도가 나오네요. 76. 그럼 그냥 있을 땐 6이었고 검은색 블록을 냈을 때는 25 정도였고 손을 냈을 때는 76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는 흰색을 한번 대볼게요. 흰색 블록을 대도 좋고 지금 교재 자체가 흰색이니까 흰색을 이렇게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190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32페이지에 흰색 블록을 냈을 때 190 정도. 자, 그러면 상황이 다르죠. 아무것도 없을 때, 검은색 블록을 냈을 때, 흰색 블록을 냈을 때, 손을 댔을 때, 이런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손을 대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또 흰색 블록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검은색이 됐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지금부터 그 1강 더 알아보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루지 못했다 그러면 집에서 따로 복습을 하거나 2강을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다뤄보아야 코딩을 하기 훨씬 쉽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실행 화면 창, 그리고 그 밑에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값, 이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볼게요. 자, 프로그램 시작하기는 여기 블록 조립소에 있는 내용이 실행합니다.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엔트리봇에 대한 코드가 하나, 둘, 세 개가 조합이 돼 있어요. 이거를 시작하기를 누르면 얘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까 저는 이걸 좀 바꿔서 제가 아까 드래그해서 좀 바꾼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얘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코딩의 결과가 여기 보인다.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10만큼 10번 반복해라. 그러면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이 움직이겠죠. 여기 보세요. X좌표가 지금 0인데 100까지 움직였어요.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보였겠지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자, 요거를 네,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을 봤고요. 그 다음 3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10만큼 10번 움직여서 100까지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네요. 네, 요거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하기를 누르면 다시 이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볼 때는 시작하기, 멈출 때는 정지하기, 그 밑에 정보창에 이 오브젝트의 위치, 크기 뭐 이런 것들이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블록은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끼리 붙이는 개념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노란색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건 다 따로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 노란색 블록을 한번 빼볼게요. 클릭해서 밖으로 잡아 빼면 빠지고요. 다시 클릭해서 넣으면 딸깍하고 들어갑니다. 즉 같은 모양끼리, 그러니까 동그라미 모양은 동그라미 모양에 드래그해서 넣는다, 드래그해서 뺀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값은 숫자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텍스트를 쓰면 오류가 나긴 하는데 여기에 뭐 경우에 따라서 안녕, 경우에 따라서 안녕이라고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처럼 이렇게 다른 같은 블록을 꽂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 탭에 보면 센서 값을 활용하는 블록들이 있어요. 1번 포트 하드웨어 탭에 가면 1번 포트 값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은 모양이죠.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모양입니다. 같은 모양끼리 꽂을 수 있습니다. 다시 뺄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긴 것도 있는데 긴 블록을 꽂을 때는 자, 이렇게 가운데를 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블록을 꽂을 때는 이 앞부분을 맞춥니다. 이 내용은 4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블록을 드래그해서 앞부분을 끼워 넣으면 딸칵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블록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지금 녹색 혹은 연두색이죠. 여기 블록 카테고리에서 같은 색깔을 찾는 겁니다. 여기 얘가 지금 녹색이죠. 녹색. 연두색은 따로 있네요. 녹색을 클릭하면 이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요 안에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있네요. 그 다음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을 찾고 싶다. 그럼 여기서 파란색 흐름이네요. 여기 들어가면 10번 반복하기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얘는 보라색이에요. 이동 방향. 보라색 같은 색깔을 찾아 들어갔더니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록이 있네요. 이렇게 같은 색깔을 카테고리에서 찾아서 이걸 붙일 때는 어떻게 하냐? 드래그해서 같은 모양끼리 가운데 띄우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드래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3페이지요. 여기에 안녕 말하기라는 블록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안녕 말하기를 딸칵 하고 붙였어요. 자, 그 다음 44페이지 이제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엔트리에 있는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이 코드가 작동하는 거고요. 10번을 반복하는데 이 파란색 블록 안에 있는 내용,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10번 반복한 다음 그게 끝나면 안녕이라고 말해라. 자, 한번 볼게요. 끝까지 간 다음에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움직인 다음 안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근데 이 똑같이 100을 움직일 때, 자, 이제 똑같이 100을 움직일 때 뭐 복사하는 거는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 좀 설명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곱하기 10도 100이고 100 곱하기 1도 100인데 자, 이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이렇게 블록을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코딩이 붙여놓은 것만 실행되거든요. 자, 이렇게 안녕하는 것과 자, 이번에는 100번을 움직이는데 1씩 움직이는 거, 결과적으로 100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다 움직인 다음에 안녕을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1만큼 100씩 움직이는 게 훨씬 부드럽죠.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상황이 필요한지 혹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필요한지 이렇게
이 반복하기와 이동 방향 값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상에서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똑같은 걸 만들어 놓고 값을 보고 싶은 거, 실행하고 싶은 것만 코딩을 완성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둬도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화면 구성은 화면의 영역, 이 오브젝트가 작동하는 보이는 화면의 영역은 왼쪽 끝이 약 마이너스 240입니다. 여기 위에 x, y 좌표가 표시가 돼요. 마우스가 있는 좌표가 표시되는데 왼쪽 마이너스 240, 오른쪽 끝이 대략 플러스 240. 그 화면상에서는 239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냥 24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135, 플러스도 135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화면 안에 있을 때만, 이 영역 안에 있을 때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그 블록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요. 자, 삭제하고 싶은 블록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밖에 테두리가 하나 희미하게 생깁니다. 그 클릭한 거를 딜리트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넣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를 다 해도 됩니다. 맨 위에 있는 블록을 드래그하면 통째로 다 움직여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런 모양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근데 하나만 지우고 싶으면 얘만 지우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딜리트하면 그 위에 것만 지워지고요.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갖다 놓으면 통째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지울지 일부를 지울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지금 엔트리봇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었는데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해서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여기 보이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한 2개 정도를 추가를 해보세요. 적용하기 누르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추가하고 나면 48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는 엔트리봇이라는 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달리기 하는 엔트리봇, 해변에 가는 엔트리봇 이렇게 추가가 되죠. 나중에 추가한 게 위로, 먼저 있었던 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일 늦게 추가한 해변에 가는 엔트리봇만 보이고 그 뒤로 다 숨어 있죠. 이게 레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엔트리봇을, 이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하고 할게요. 이 엔트리봇을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면 다시 이제 엔트리봇이 맨 위로 나오죠. 드래그해서 레이어의 위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코딩하려는 혹은 수정하려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상태여야 돼요. 희미하게 여기 지금 회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겹쳐 있어서 지금 해변에 가는 엔트리봇이 선택되어 있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오브젝트 리스트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얘가 선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코딩하면 엔트리봇만 움직여요. 해변에 가는 엔트리봇을 코딩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코딩을 해야 돼요. 엉뚱한 거 오브젝트 클릭해놓고 코딩하게 되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엔트리봇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해변에 간 엔트리봇에 한번, 그 전에 제가 하나 놓쳤네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래서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 이제 바로바로 비교가 가능하죠. 자, 이 엔트리봇 코드를 복사해서, 자, 컨트롤 C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복사를 클릭하거나, 자, 두 번째 코드 복사를 클릭하거나 해서 다른 복사하고 싶은 거에서 컨트롤 V 혹은 붙여넣기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혹은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100만큼 좌표를 움직인 다음에 안녕 이라고 얘기를 하는 똑같은 모양이 됐어요. 자,
자, 그 다음 이번엔 아예 그냥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복사하는 거 말고 엔트리봇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복제라고 하면 똑같은 애가 엔트리봇 1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화면에 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얘를 이렇게 하나 밖으로 빼보면 똑같은 코드와 똑같은 모양을 한 복제품이 생겼어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보면 얘는 지금 우리가 따로 코딩하지 않았죠. 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코드를 복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얘가 필요 없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로는 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택하고 여기 X 버튼을 누르면 해당 오브젝트가 삭제됩니다. 다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다 삭제를 했습니다.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는 빈 화면이 됐어요. 여기서는 코딩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드래그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는 내용은 엔티티에서 코딩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맞는 코딩을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53페이지에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것 혹은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앞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이거 꼭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여기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내일부터 실제적인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